한국 주변 강대국 대적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이 있다.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염두해왔던 전략인데,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독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사일의 힘이 절대 필요하고,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3C는 사거리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그렇다면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 핵심 전략이 될 탄도미사일 현무-4와 사거리 3000km 순항 미사일 현무-3G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고 배치될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사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혹시 개발이 완료됐거나 더 나아가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들은 사거리 3000km 순항 미사일 개발은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무튼 향후 1에서 2년 내 이들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에 실전 배치되고 순도치, 독침 전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령은 2016년 1월 25일 미사일 사령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SBS 단독 뉴스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1700발 확보를 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한다고 보도됐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부의 유력한 전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5년간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수령이 2000발에서 3000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해, 자칫하면 점차 노골화되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의문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랫동안 제한해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1979년 처음 지침을 만들며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뒤에도 지난 3차례 개정을 홍해 탄두 중량 제한 없이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800km라는 상한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북한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옙소련과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그 사이 중국은 2000여 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 가데나, 요코스카, 앤더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전진기지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미봉토로 옮기는 동적 전력 운용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와 함께 지난해 8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온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전격 파기했다. 현재 미국은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한 군축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검역하며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면 미국은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동맹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거리 연장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격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 원하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지뢰함 순항미사일의 역량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미 한해군 함정의 전력과 작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반면 목표물 탐지와 요격 회피 능력이 떨어져 공습에 취약하다는 상반된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역량은 상당히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종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모두 러시아 미사일을 복제해 자체 설계와 생산 노하우를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제 KH-35를 복제한 금성-3호일 가능성이 크며 2017년 시험 발사를 포함해 2에서 3차례밖에 시험 발사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지뢰함 순항미사일을 공개했고 같은 해 6월 8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대함 순항미사일 타격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수평선 넘어 목표물을 탐지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포대의 가시선 밖에 있는 한국과 미국 함정은 안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 순항미사일이 실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KH-35 미사일 사거리는 150km 정도이지만 이와 같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과 함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서해에 전력 배치했다면 남측 서해상의 선박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서해 태안 반도까지 사거리가 닿기 때문에 미 한해군 간 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훈련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구미사일 전문가는 북한 순항미사일의 요격 회피 역량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대함 미사일은 레이더로 유도되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가 방출되는 즉시 한국과 미국의 공습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소장은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며 북한 인근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한국의 함정을 겨냥할 수 있는 북한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특별히 미국에 도발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거리였고 특별히 큰 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 같은 진단을 일축한 반면 윌리엄스 부국장은 밀리 의장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많은 나라가 이런 종류의 무기를 늘 실험하지만 주목을 끄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이번 발사가 북한의 새무기 시스템 개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자주 시험하지 않는 무기를 시험했다는데 이번 훈련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2020년에 많은 전략무기와 전술무기 시험을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이미 알려진 무기 시스템에서 시작해 새로운 역량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조슈아 블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해안선 방어를 목적으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함대 미사일이라며 이미 봐온 것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그보다는 함께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이 새로운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김정은의 공군기지 사찰 장면에 소위 -25 전투기에 장착되는 러시아제 KH-29의 공대지 미사일이 등장했는데 레이더로 유도되는 이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